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계약금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 계약금 파트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건데 확실하게 익혀놓고 우리 공식화 시킨 거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써놓으라 그러셨죠. 자, 매입시 계약금. 이렇게 나오면 선급금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매입하기로 계약하고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계약금이 없으면 우리는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론 문제에서 이게 분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런 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0만 원은 페이크라고 말씀드렸고요. 200만 원의 20%니까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지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금 먼저 우리는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짜리를 사려고요? 200만 원짜리를 사려고요. 자, 밑에 이어서 200만 원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200만 원짜리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200만 원을 다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기서 이미 40만 원을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표를 발행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지 남의 회사가 발행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등장합니다. 한 번 더 매입시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180만 원짜리를 매입하기로 계약했고 지금은 30만 원만 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나오고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계약금을 준 게 여기 있었죠. 그러면 180만 원 중에 나는 얼마만 더 지급을 하면 될까요? 15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지금 지급을 하진 않고 외상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나오죠. 만약에 이게 비품 또는 차량 이런 게 나왔으면 그때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약금이긴 한데 이번에는 매출시. 자, 매출시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매출시 계약금은 선수금이었죠. 선수금입니다. 자, 이번에도 90만 원은 페이크고요. 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받는 거죠. 수표로 받았는데 동점 발행. 동점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라고 했죠. 자, 아이당당 유동현이었습니다.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등장하고요. 선수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을 한 것 같아요. 매출을 했는데 내가 90만 원을 받고 싶지만 나는 9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20만 원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70만 원만 받았다 그래도 난 전체적으로 판 거는 90만 원어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90%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신다. 자, 지금까지 6번까지는 제가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한 문제만 줘요. 그래서 예전에 계약금이 있었나 봅니다. 계약금이 있었고 지금 매출을 한다라고 가정이 돼 있네요. 매출시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입니다. 자, 나는 250만 원짜리를 매출을 했지만 이걸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매출을 한 건 얼마를 했어요?
250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은 정확하게 250이 등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받은 계약금만큼 못 받기 때문에 선수금 5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매출시인지 매입시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매출시 계약금이면 선수금, 매입시 계약금이면 선급금으로 꼭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금이네요. 자, 급여. 급여 볼 때 감정이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회사를 기준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 우리는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얼마를요? 180만 원어치를요.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해줘야겠죠. 세금을 차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깔끔하게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을 했고요. 세금 12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떼놓은 세금 꿀꺽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관할 기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차변이 예수금이고 대변은 현금으로 되는 이런 분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흐름 보여드린 거고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그냥 총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급여가 발생한 건 500이겠고요. 세금은 이렇게 뗐겠죠. 7만 원과 19만 원을 합쳐서 2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뗀 거 예수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급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급 시 원천 징수한입니다. 지금 급여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지급했던 그 세금을 지금 납부를 하는 거니까 차변이 예수금이 될 거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글로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월급이 원래는 150만 원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세금들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자, 세금을 떼긴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150을 준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150만 원 써주시고요. 세금 3개 전부 합쳐서 21만 3천 원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옵니다. 아우, 세금 어마무시하게 떼네요. 자, 일용직 나왔습니다. 일용직. 여러분들 이거에다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잡급에다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 알바 이런 게 나오면 잡급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급 써주시고요. 예수금 그리고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많이 받네요. 650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급. 아니구나. 급여 총액이구나. 자, 어쨌든 세금 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꺼번에 어차피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급여가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요. 계약금도 나올 수 있는 방향이 한정돼 있고 예수금도 여러분들한테 낼 수 있는 게 급여하고 이자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익혀두시기만 하면은 시험 문제 풀 때는 큰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계약금 파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혀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꼭 틀릴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파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